신재현 위원장님. 예. 최경환 경제부총리 지금 인사청문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총부채 상환 비율을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죠. 들으셨죠? 언론을 통해서. 예, 언론을 네. 통해서 예,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4월 9일 날 규제 완화하실 거죠? 아직 그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아니, 어렵습니다. 부총리가 그런 입장을 가지고 나오시면은 금융위원장으로서 좀 뭔가 재검토할 생각이 있습니까? 뭐 그거를 떠나서요. 우선 지난 2월 달에 경제계획 3개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까? 지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뀐 겁니까, 입장이? 아니요, 입장 바뀐 건 없습니다. 저는 금융감독원장님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향적인 말씀을 하셨던데 180도 바뀌었습니까? 저도 정책 기조는 바뀐 게 없고 지금 금융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월 달에 발표한 그 혁신 계획에 나와 있는 그 정도 내용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전혀 바뀐 게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융위원장께서 4월 9일 날이요. 정부위원회에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LTV, DTI가 주택정책이나 어떤 경제 진작 정책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와 가계부채의 경제안정 금융정책으로 써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세한 부분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변화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LTV나 DTI가 주택정책이 아니라 금융정책이다 이런 말이죠. 금융정책이 기본이 돼야 되고요. 예, 예. 제가 그러니까. 그때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융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큰 거시경제정책으로 사용될 수는 있다. 그래서 최경환 부총리께서 LTV나 DTI의 규제 완화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그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다. 이렇게 받아도 되겠습니까? 규제 완화라는 쪽보다는 규제의 합리화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큰 틀엔 변화가 없는 거죠. LTV DCI 제도를 없앤다든지 이런 정도의 아니, 그 규제 완화를 말하는 거죠. 퍼센테이지를 완화한다든지 이 지금 완화 정책을 하시겠다고 그걸 제일 정책으로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의 금융감독 규정 이것이 지금 금융위원장의 소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거 할 수 없는 네, 일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까지의 소수신이 이렇게 일관되어 있었는데 이것에 변화가 없다 이런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큰 흐름은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LTV나 DTI 규제 완화 시에 장기적으로는 이미 높은 수준인 가계부채 비율을 더 높이고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60%를 초과한 거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죠? 예. 그죠? 그리고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5% 이상이 되면 위험한데 이미 이거 넘었죠? 85.6%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2011년도에 916조, 2012년도에 963조, 2013년도에 1021조로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죠. 예. 의원님, 그 가계부채 대책은 LTV나 DTI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정책. 그래서 제가 LTV, DTI 문제에 집중해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다르고요.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이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달리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아니, 당장 DTI하고 LTV를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지금 의원님이 지금 LTV나 DTI 중에 이제 완화했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은 가계부채나 금융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그러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해하지 않는 한 LTV나 DTI는 합리화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그런 조건은 똑같이 있었죠. 가계부채를 줄이지 않고도 LTV, DTI를 줄이지 않고도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 그 큰 틀은 같은 거죠. 그런데 지금 부총리가 지금 당장 이걸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오고 있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금융감독의 수장인 금융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최경환 부총리가 이제 취임을 하면 상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최경환 부총리의 뜻도 뭐 일방적인 완화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합리화 이런 쪽으로. 그래서 제가 그 본회의 저번에 대표 시절에 그 본회의 연설하신 거 보니까 거기도 합리화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시든 간에 이걸 완화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고요. 이 주무관청이 지금 금융위원장인데 입장이 분명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 입장은 항상 분명했습니다. 예. 큰 틀의 변화가 없다. 이 금융정책의 수단으로 쓰고 금융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실무하는 지원 기능을 강화해 보겠다. 그러니까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다 이런 말씀 예,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부총리 입장을 바꾸고 있다 이거예요. 바꾸고 있는데 지금 입장을 아니, 갔다면 위원님. 엇박자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2월 달에 발표할 때도 그럼 제가 입장이 바뀐 거는 아니지 아니, 않습니까? 금융위원장 말씀은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경제부총리의 경제 운영 기조가 바뀌었는데 금융위원장으로서는 이걸 큰 틀에서 바뀌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나는 금융위원장의 입장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그 관료들의 태도나 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특히 감독원장의 말씀을 들어보면 입장이 슬슬 바꾸고 있고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180도 바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렇죠. 금융감독원장. 아닙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 3개년 계획에서 그 얘기한 LTV, DTI 그 어떤 합리적 개선 방안을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하셨죠. 시장의 기대와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고 관계부처와 함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하겠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경제부총리의 입장에 선회해서 LTV, DTI 이거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갖게 된 것이고 금융위원장께서는 지금 말로는 지금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한번 금융위원장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그 2월 달에 우리가 전체적인 3개년 계획을 발표할 때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라는 그러한 항목에서 5%포인트를 가처분 소득 대비 낮추기로 했고, 그리고 그 똑같은 항목으로 같은 비중으로 LTV, DTI의 합리적 조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 금융 안정에, 그러니까 광의적으로 보면 가계부채 문제를 포함한 금융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LTV, DTI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는 그런 큰 뜻이 달려 있는 것이고, 마침 부총리 지명자가 후보자가 그 기자 언론을 통해서 얘기한 부분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LTV, DTI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러한 원론적인 의미로 말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총리가 취임하시게 되면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그러한 뜻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예. 그 KB금융 지주 그리고 국민은행, ING생명 등에 대한 징계가 진행되다가 제동이 걸려 있죠. 예, 알고는 금감원에서 알고 있죠? 예, 뭐 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금감원 신용정보법 32조 또 감사원은 금융지주회사법 48조 2항에 대한 해석 때문에 그런데 그것 때문이라고 보긴 어렵고요. 그렇습니까? 금융위의 유권 해석이 오류다 이렇게 감사원이 지적했습니까? 그런 식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석하게 된 배경과 뜻에 대해서 지지했습니다. 금감원이 이런 결정을 내리고 금융위가 유권 해석을 내린 것에 대해서 감사원이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까? 과거에? 뭐 관례적으로 그런 경우가 뭐 있습니까? 특별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니 과거에 있었냐 없었냐 이거예요. 특별한 기억은 없습니다. 제가 뭐 조사는 아주 안 해봤습니다. 이례적인 거죠. 글쎄요. 뭐 그렇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만. 예, 감사원장님. 네네. 감사원의 이런 지적, 이걸 공문으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실무자, 부원장 임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유선상으로. 구두로 받았습니까? 예,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예. 이런 사례가 있고 또 이걸 구두로 이렇게 통보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우선 이런 그러니까 법령 해석과 관련해서는 뭐 아주 정확하게 살펴보진 않았지만은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권 해석에 대해서 법제처가 이것을 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유권 해석을 내릴 수는 있지만은 감사원이 이 징계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제재 유보를 요청했다. 그것도 구두로 요청했다. 이것은 뭔가 편법적인 또 어떻게 보면 외압이 작용한 듯한 그런 인상을 갖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징계와 문제가 지적이 되면 감사원이 이걸 적법한가를 유권 해석을 내리고 그거를 구두로 통보하고 이런 관행이 그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거는 그 유권 해석에 관련된 사항으로 그 감사원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 감사원의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진행될 예정입니까? 어떻게 되어 현재 있습니까? 징계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안건이 상정돼가지고서. 근데 감사원은 이걸 제동을 걸고 유보를 요청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럼 나름대로 금융당국하고 감사원 사이의 갈등이 조정이 되고 또 조성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융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감사원의 그 지적은 지금 감사원이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금융위가 유권 해석에 대한 그런 금감원이 요청을 해서 그러니까 감사원의 그런 결정을 기다려봐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 뭐 그런 뜻이 아니라요. 그거는 뭐 판단을 금융감독원 내에 있는 제재심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감사원이 하고 있는 거는 법상 직무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감사원의 구두 조정 내용을 구술 받아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등급회사가 신용평가사가 신용등급을 조작한 사건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 검사를 엄의해가지고서. 근데 왜 징계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세 회사, 우리나라의 한국기업평가, 나이스 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다 여기 다 관련되어 있죠, 그죠? 제재 절차를 위한 그 준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도대체 신용평가사가 기업의 신용평가를 평가해야 될 회사가 영업행위를 하고 결과를 업체에 통보를 하고 평가 대상 회사의 요청으로 등급을 조정을 연기하거나 또 조작하는 이런 상태가 돼서야 어떻게 이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생태계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왜 징계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엄벌로 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제재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이번 검사 및 제재를 통해서 한국의 이 신용평가 제도가 정말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럼 위원장님. 예. 아까 위원장으로 계시는 동안 괄피아 또 무슨 낙하산 공천 이런 낙하산 인사 이런 것들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단언을 하셨는데 예. 또 지난번에 또 중소기업 행장을 포함한 여러 부분에서도 상당히 전향적인 그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왔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왔을 때 금융위원회의 취업 제한 기업에 예. 금융감독원 하나만 포함됐죠. 그거는 이제 안전행정부에서 그러니까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그러한 안전감독과 인허가 규제, 조달 업무에 관한 직접 관련된 기관을 파악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의 관계기관을 쭉 조사를 해보면 직접적인 관련 기관은 금융감독원 하나여서 그 금융감독원을 제시를 했을 뿐이고 그 밖에 여러 기관에 대해서 그렇다고 취업 제한 기관으로 인정이 안 됐으니 저희가 정부 관료를 내려보내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유관기관에서는 그러니까 취업 제한 기간에 그러니까 지금의 법상으로 돼 있는
안전감독이나 인허가 규제, 조달 업무와 직접 관련된 기관은 아닙니다. 금융위원장님, 예, 정부가 지금 체크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1년에 2014년 1분기에만 9,800만 장이 발급된 거 알고 계십니까? 뭐 그 정도 돼서 1억 건 엄청난 거죠? 예, 1억 네. 장 정도. 예. 신용카드 사용하면 신용평가 내려가죠.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은 잘 갚으면 올라갑니다. 신용평가사들이 신용 등급을 산정 시에 예. 신용카드는 6개월 이상 사용하면은 4 내지 5%가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체크카드는 2 내지 3%밖에 예, 그래서 아까 올라가지 않습니다. 예, 신동우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셔서 제가 개선해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네. 개선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고요. 그리고 평가 모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모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이 되지는 않죠. 자기 통장에서 돈 쓰는 현금 카드를 쓰는 사람이 신용이 나빠진다는 거. 근데 이제 데이터로 보면 신용카드를 잘 빚을 조금 소액의 빚을 내서 잘 갚는 사람들이 미국도 그렇고 이제 점수가 높은데 이제 아마 요번에 새로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 보면 아마 달라질 겁니다. 이 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를 포함한 사용료 있죠? 예. 1.7 내지 2% 나가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 돈 쓰는 건데요. 그렇잖아요? 뭐 그래도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전산 비용이라든지 미국의 0.7, 캐나다 0.2, 독일의 0.3 비교할 때 엄청 높은 거죠. 체크카드 사용료 내릴 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뭐 사용료 자체는 사실 수수료는 이제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뭐 과대한 부분이 있는지는 보겠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거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질 않아요. 네, 그래서 조금 뭐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제가 뭐 정부가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내려라 말려라 하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신용등급 조장한 신용평가사가 엄벌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 인허가권을 지금 금융위원회에 갖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인허가권을 폐기할 수도 있습니까? 뭐 중대한 경중에 법상- 따라서? 그러면 뭐 함의 영업 정지라든지 뭐 이런 거 충분히 취할 수 있습니다. 폐지할 수도 있냐고 물었습니다. 뭐 인가 취소까지 사유가 되면은 뭐 인가 취소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아까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금융위원회에서는 신용정보법 32조에 따라서 유권 해석을 내렸죠. KB 금융 예, 신용정보법상 승인을 받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라는 쪽에 유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법하다는 거죠. 그죠?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이 적법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로 그런 뜻이 아니고요. 신용정보법에 의하면은 이건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그러니까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융지주회사법과 충돌을 물리적으로 보면 충돌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금융지주회사법과 신용정보법의 관계에 대한 유권 해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감사원은 이게 금융위의 유권 해석이 오류라고 지적을 하고 있단 아니, 말입니다. 오류라고 지적하기보다는 이 유권 해석의 뜻이 정확한 뜻이 무엇이냐라는 질의를 한 것이지 그것이 유권 해석 질의를 한 겁니까? 지적을 한 겁니까? 질의입니다. 질의. 금융감독원장 그 감사원에서 질의를 했습니까? 예, 저희한테는 요건과 관련해서 이 제재 통보를 갖다가 보류해달라는 거죠. 저한테는 요청 거죠. 금융에는 질의를 한 거고 저 그 내용이 다른 겁니다. 더 하세요. 아니 그러면 감사원에서 그냥 질의를 한 거예요? 금융위원회? 예,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금감독원에는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지적을 한 겁니까? 전화로 알려. 전화로 지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 감독원에 지적을 했으면 그 금감독위에도 지적한 그런 거죠. 뜻이 아니고요. 감독원에 제가 알기로는 감독원에는 감사원 감사가 현재 진행 중이라는 뜻을 전달을 한 거고요. 저희한테는 유권 해석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권 글쎄 이제 해석에 그건 대해서 좋겠고요. 그 어떤 질의든 지적이든 다 좋은데
금감원이 한 그것에 대해서 금융위 유권 해석은 정당하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유권 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정당한 네. 그걸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는 거 제재의 아닙니까? 근거가 되느냐 이런 거를 떠나서 예, 저희 그래서 감사원은 이게 유권 해석이 오류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단 아니요 말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감사원은 감사가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한 것이지 유권 해석이 오류다 말리다라는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제가 받은 거는요, 금감원에다가 사전 통지, 제가 이제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절차적으로 대상자한테 사전 통지라고 진술 기회를 주는데, 그 사전 통지를 지금 연기하는 요청이 저한테 이제 전화로 왔던 걸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는 문서로 질의한 거는 저는 이제 금융에서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서는 오류라고 지적을 한 거고, 감독원장님. 네. 오류라고 지적을 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금융지주회사법 48조 이하에서 금융지주회사 등은 신용정보법 32조에도 불구하고 개인 신용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 등에게 영업상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감사원의 지적이. 그러니까 한쪽은 고객 정보를 이관하려면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과 영업상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이 지금 상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감사원의 지적과 금융감독원의 징계 내용이 지금 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징계가 보류된 거 아닙니까? 지금 징계는 보류된 건 아니고 진행 중에 있고, 지금 법 해석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감사원에서 이렇게 통보된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어떤 감사원의 의사표시를 한 정도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